여러분 안녕? 친구들은 어떤 나라 음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베트남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베트남식 볶음밥을 보면 우리나라의 쌀과 모양부터 맛까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쌀인데 자라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과 쌀의 종류인 자포니카와 인디카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래의 식량으로서 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이지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인의 주식인 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쌀의 역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도시화 국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곡물들 중에서 영양과 맛을 모두 충족시켜준 것은 바로 쌀과 밀이었습니다. 다른 곡물들에 비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이 두 곡물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서 주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쌀과 밀은 서로 다른 특징으로 인해 기후에 따라서 재배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쌀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매우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자라는데 매우 많은 물이 필요하죠. 논에 가득 담긴 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쌀의 특성에 매우 잘 맞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를 활발하게 지었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벼농사에 매우 적합한 고온다습한 기후를 지닌 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오늘날까지도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쌀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의 90%가 아시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벼농사에 매우 적합한 기후 덕분에 1년에 두세 번 이상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를 좋아하는 쌀과 달리 밀은 시원하고 건조한 날씨에서 잘 자랍니다. 이 때문에 밀은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후를 가진 지역들에서 많이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주로 밀을 재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밀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들은 벼농사를 하기엔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밀도 쌀에 못지않게 훌륭한 영양 성분을 지닌 곡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배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밀은 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주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식이 된 쌀과 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쌀을 재배하고 그리고 주식으로 삼는 지역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이 모두 다 같은 종류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을 자포니카와 인디카라는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니카는 쌀알의 길이가 짧고 통통한 타원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디카는 쌀알의 길이가 길고 날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고 주식으로 먹는 쌀은 이 중에서 바로 자포니카인데요. 인디카 종의 쌀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매우 힘든 쌀입니다. 이 두 쌀은 생긴 것만큼이나 식감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인 자포니카는 밥을 했을 때 윤기가 나고 쫀득쫀득하게 찰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밥알끼리 서로 떨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이에 반해 인디카는 밥을 했을 때 찰기가 없고 고슬고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디카 쌀은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카 종의 쌀을 주식으로 삼는 곳에서는 밥을 손으로 쥐어 먹기도 합니다. 자포니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북부 등에서 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디카는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반대로 세계적으로는 인디카가 훨씬 더 유명한 쌀 종류입니다.
이런 이유는 인디카종을 주로 재배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쌀을 생산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기후를 갖고 있어서 쌀을 1년에 두세 번 수확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양의 인디카종 쌀이 생산됩니다. 이 두 쌀 중에서 어떤 쌀이 더 좋고 나쁜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영양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식감과 같은 입맛에 의해 선호도 차이가 날 뿐이죠. 다만 우리들의 입맛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던 자포니카 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식생활 등도 오랫동안 이 자포니카에 맞춰져 발전해 왔기에 우리에게는 자포니카종 쌀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 식량으로서 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풍족하게 영양을 제공받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심각한 영양 부족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중요성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쌀보다는 빵, 고기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요. 이 때문에 쌀의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쌀을 재배하는 농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쌀 소비량으로 농촌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점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쌀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쌀을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쌀을 먹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 비싼 값을 주고 사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쌀에 대한 알맞은 소비를 해줘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계속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식량 걱정 없이 쌀을 계속 먹을 수 있겠죠? 쌀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중요한 곡물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국수, 떡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요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쌀과 관련된 농사기술 등을 다른 나라에 알려줘서 쌀의 세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쌀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알맞게 소비해줘서 앞으로도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단원 정리 퀴즈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마무리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풀어볼까요?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쌀은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랄까요? 정답! 고온다습한 기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역시 똑똑하네요. 바로 다음 문제. 전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은 어느 곳일까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이죠. 딩동댕, 맞아요. 쌀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죠. 그럼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쫀득쫀득 찰진 자포니카입니다. 오, 정답.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먹는 찰기가 별로 없는 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자포니카 말고 인디카를 주로 먹죠. 우리 민호 오늘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오늘은 세계의 주식, 쌀의 종류, 미래의 식량인 쌀에 대해 공부해봤어요. 밀로 만든 다른 나라의 음식도 물론 맛있지만 우리가 우리 쌀을 소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쌀로 된 맛있는 밥 꼭 챙겨 먹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